네, 최후 통첩받고 나는 종로로 가겠소이다.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기자, 누구 얘기입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간 종로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말을 아껴 썼는데요. 오늘 영등포에 있는 당사에서 3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좀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소식이 기자회견 전에 약 1시간 전부터 이제 공지가 돼서 급하게 많은 기자들이 몰렸는데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이 선언, 오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야, 종로 빅매치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낙연 민주당 상임고문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종로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포인트가 2개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또 하나 있죠? 뭘까요? 전직 국무총리 간의 대결입니다. 야, 종로 빅매치 4.15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근데 황교안 대표 좀 너무 출마 선언 늦은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늦었어도 지금 저렇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 속에서 예. 이전에 여러 가지 좌고우면했던 모습들이 지워지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대선 주자급의 대결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양당 구도를 중심으로 선거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하,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그 제3지대 얘기도 나왔고 안철수 당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종로를 둘러싸고 있는 성북, 동대문, 중구, 용산, 서대문, 갑 이런 데를 전부 다 예. 험지 출마 지역에 집중적으로 중진들을 배치시켜서 예. 강북에서 수도권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구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예. 하국장, 예. 그게 이제 황교안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큰 승부수인 게 승부수를 던졌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수치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 그렇습니까요? 조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대략 흐름만 말씀하세요. 약 흐름만.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앞선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보면은 예. 정치공학으로 보면 그냥 패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섰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저걸 결단을 못 해가지고 햄리턴 정치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결단을 하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기도 어렵다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불리함에도 여론조사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 기자, 황교안 대표가요, 이 종로 출마 선언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황 대표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지역구에 벌써부터 이낙연 대 황교안 이런 빅매치가 많이 거론됐지만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황교안 대표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자, 내 지금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마 지역이 됐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저의 판단, 저의 스케줄로 해야 합니다.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번 총선 대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우리 장현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선언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지못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못해 왜냐하면 했다? 그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석영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랑 갈등을 일으키면서 종로에 나가라, 그래야 험로에 나가라는, 중진들한테 험로에 나가라는 본인의 말에 명분이 실린다. 이런 것을 갖고 계속 뭐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좌고우면했던 그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종로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한국당에서 다른 중진들에게 험로를 나가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결단 내린 걸 종로 어떤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빅매치 성사됐다고? 누가 이길까? 이낙연 총리가 이길까? 아니, 황교안 대표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정 의원님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이제 종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뭐 고등학교 학창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종로에서 지냈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고비랄 흔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1985년도 2.12 총선을 놓고 보면은요. 예. 그 당시에 모두 다가 그 당시에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이 앞설 거라고 그랬었는데 아하. 그때 이제 신한민주당, 소위 YS, DJ가 합친 신한민주당이 종로에서 이민호 그 대표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역전시켰거든요. 그래요? 저는 지금 뭔가 기세에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 오늘부로 저는 기세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기세의 변화가 올 수 그리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통합신당에서 정말 모든 역량들을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 지역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예. 지금 이후 상황은 여론조사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흥미진진한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요. 이낙연 대 황교안. 예. 이번 4.15 총선에서 어느 지역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가. 자, 문재인 대통령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은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체결됩니다.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은 이제 부산 국제산업 물류도시에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7,600억 원을 투자했고, 오늘 부산형 일자리가 더욱 값진 것은 오늘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체결은 부산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 시작된 미래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스크를 쓴 채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자 부산을 방문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연설에서 부산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37차례가 나왔습니다. 아주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부산행을 두고 아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나라가 위기인데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부산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시 선거 때문에 총선용으로 혹시 부산을 방문하신 건 아닐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부산 방문이 우선인가요? 이런 일각의 비판. 우리 하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봤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어제부터는 드디어 확진 환자가 3만 명을 넘어섰죠. 확진 환자 3만 명이 넘었어요? 예, 지금 넘어갔습니다. 오, 그리고 야. 의심 환자까지 합치면 지금 6만 명 어이구야.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지금 24개국에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 예. 이게 이제 지금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4위예요. 24명으로.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중국 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고 또 예. 게다가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
로부터도 이제 동남아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환자가 나오고 있는 예, 상태고 예. 이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한번 최근에 그 여기 광화문 일대에 가서 한번 마스크를 사봤거든요. 마스크 원래 개당 한 1,700원 하던 게 2,200원 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3,000원이에요. 아이쿠야, 많이 예, 올랐네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국내에서도 중국만 예, 갑자기 두세 배 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스크 가격이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론 이게 일자리 상생 협약 시기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부산을 또 37번 외치고 하는 게 다른 그냥 지지자들은 제가 보기엔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좀 의문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부산 방문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